사치스러운 샹들리에의 불빛이 리 가문의 개인실을 비추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린넨 테이블보 위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은식기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최고급 요리들의 향이 감돌았다. 이 모든 것은 강한울에게 익숙한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그들의 시야에서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구석진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이 화려한 공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잘 다려진 평범한 셔츠와 바지,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한 구두는 그를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짙은 호수처럼 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것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렸던 이의 눈빛이었다. 장인 이 회장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하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는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한울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시선은 마치 가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동욱이가 이번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네. 역시 젊은 패기와 능력이 중요해. 그는 아들 이동욱을 칭찬하며 어깨를 두드렸다. 동욱은 으스대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잔을 들었다. 동욱은 H그룹의 신입사원이자 그의 누나인 이유미의 동생이었다. 그는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한울을 향해 말했다. 형님도 이제 좀 큰 회사에 취직할 생각 없으세요? 저처럼 말이죠. 저희 회사에 제가 부탁하면 잡무 정도는 맡겨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이유미는 불편한 표정으로 포크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한울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이런 태도에 지쳐 있었다. 그녀는 한울의 손을 잡으며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한울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동욱의 조롱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동욱은 한울의 대답에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해야 할 일이라. 집에서 놀면서 누나 돈이나 쓰는 일이요. 우리 누나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형님, 제가 보기엔 형님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혀를 찼다. 이 회장의 부인, 김 여사는 동욱의 말에 동의하며 한숨을 쉬었다. 사위, 우리가 자네에게 바라는 건 큰 성공이 아니야. 그저 우리 유미가 남들에게 창피당하지 않도록 평범한 삶이라도 살게 해달라는 거지.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한울은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경멸과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를 무능하고 가난한 기생충으로 여겼다. 그들의 눈에는 그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대한 모욕이었다. 한울의 기억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이끌고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했던 전설적인 존재, 코드네임 그림자. 그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그것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다. 3년 전, 그는 임무 수행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때 그를 구한 것이 바로 이유미의 할아버지였다. 평생을 의술과 인술에 바친 그 노인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한울을 치료해 주었다. 노인은 죽기 전 한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노인의 가족은 겉으로는 번영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많은 문제와 위험을 안고 있었다. 한울은 노인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강한울이라는 평범한 가면을 쓴 채 이곳에 온 이유였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신분을 감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야 했다. 가족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동안 한울은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는 그들의 조롱과 멸시가 그들이 처한 위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 유리로 만들어진 성벽 위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단지 가문의 번영에만 집착하는 이기심과 얄팍한 허영심이었다. 그는 그들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그 폭풍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 회장은 한울에게 H그룹과의 거래에 대해 물었다. 그는 H그룹의 회장이 바로 자신의 대학 후배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자네 같은 사람도 인맥이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 바닥은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법이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H그룹과의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한울은 이 회장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다. H그룹의 회장은 그가 한때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던 파트너 중 한 명이었고, 이 회장은 단지 그 회장의 존재를 이용하는 얄팍한 인맥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허영심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이 초래할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고자 했다. 동욱은 한울이 계속 침묵을 지키자 더욱 흥분했다. 그는 술잔을 세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형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남자라면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있어야죠. 아니면 저희 가족에게 신세만 지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주변 테이블의 시선까지 끌었다. 이유미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한울이 자존심을 굽히고 사과라도 하길 바랐다. 한울은 천천히 동욱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동욱의 거만함과 분노를 뚫고 지나가 그의 깊은 불안과 열등감을 꿰뚫어 보았다. 동욱은 H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어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였다. 한울의 침묵과 차분함은 동국의 조롱을 더욱 무색하게 만들었다. 동국은 마치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허탈해졌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봐요. 형님,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답 좀 하시죠. 한울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에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는 동욱의 분노의 불을 질렀다. 그는 한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유미가 재빨리 그를 막아섰다. 이 회장은 동욱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한울을 향한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모욕적인 상황은 한울의 예상대로였다. 그는 이제 그들이 그를 어떻게 여기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를 가난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길수록 그가 가진 진짜 힘을 더욱 간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이 바로 그들의 파멸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울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울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그들의 조롱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그가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가족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이 회장은 굳게 담은 입술을 열지 않았고 김 여사는 연신 한숨을 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동욱은 승자의 미소를 띠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에게 있어 한울은 단지 누나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유미는 한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한울은 이미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그의 존재는 물리적으로 가까웠지만 심리적으로는 저 멀리 떨어진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회장은 거실에 앉아 한울을 불렀다. 강서방, 이봐.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자네가 우리 유미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먹칠을 하고 있는지 아나 당장 내일부터라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 자네 같은 빈둥거리는 사람을 우리 집안에 둘 수는 없어. 한 달 안에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자네와 유미는 헤어져야 할 거야. 그의 말은 한울에게 마치 한 발의 총알처럼 날아왔다. 이유미는 충격을 받아 소리쳤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러나
이 회장은 유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조용히 해라.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너의 선택 때문에 우리 가문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동욱이 봐라.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나. 너도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해. 유미야. 동욱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누나, 아버지가 맞는 말씀 하시는 거야. 형님처럼 무능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고생할 거야, 형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남자답게 좀 살아요. 한울은 이 모든 비난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한 달 안에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차분한 대답은 오히려 가족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가 비굴하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했다. 이 회장은 코웃음을 쳤고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한울이 어떤 일을 찾더라도 그를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울은 집을 나섰다. 그는 고급 승용차가 즐비한 차고를 지나 대로변으로 향했다. 그가 향한 곳은 우리 물류라는 이름의 작은 물류 회사였다. 낡은 간판과 사무실은 그 회사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울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곳에서 물류관리 보조 직책을 제안받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일을 수락했다. 그의 이력서는 공백이 많았지만 면접관은 그의 차분하고 깊은 눈빛에 알 수 없는 신뢰를 느꼈다. 그의 일은 단순했다. 소포를 분류하고 배달 경로를 짜는 것. 하지만 한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전략 게임의 한 부분이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 복잡한 군사작전과 보급로를 계획했던 것처럼 이 작은 도시의 지도를 하나의 거대한 전장으로 간주했다. 그는 수십 개의 변수, 즉 교통 상황, 배달 시간, 각 소포의 특성 등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다. 그의 작업 속도는 놀라웠다. 그는 종이 지도와 낡은 컴퓨터만으로도 최신 물류 시스템보다 효율적인 경로를 만들어냈다. 동료들은 그저 그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를 고용한 사장, 김성훈은 그의 비범함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김성훈 사장은 한때 대기업 물류팀에서 일했지만 정직함과 원칙을 지키다 부패한 상사와의 마찰로 퇴사하고 작은 회사를 차린 사람이었다. 그는 한울의 작업 방식을 유심히 관찰했다. 한울은 단순히 일을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프로세스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었다. 그는 동료들이 간과했던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간단한 규칙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체 효율을 1.5배 이상 끌어올렸다. 김 사장은 한울에게서 단순한 직원이 아닌 경험 많은 컨설턴트의 냄새를 맡았다. 그러나 한울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는 마치 투명한 존재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한편 리 가문에서는 한울의 직장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그를 향한 비웃음이 쏟아졌다. 동욱은 H그룹의 로비에서 우연히 우리 물류의 배달 트럭을 보게 되었다. 그는 트럭 운전기사에게 물어 한울이 그곳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즉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통보했다. 엄마, 아빠 형님, 그 사람이 어디에 취직했는지 아세요? 우리 물류라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예요. 그냥 동네 택배회사나 다름없어요. 자존심도 없나 봐요. 저처럼 H그룹에 들어올 생각은 꿈도 안 꾸고 겨우 그런 곳에. 김 여사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 유미가 결혼한 남자가 고작 택배 회사 직원이라니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고 다녀 이 회장. 당신이 유미에게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이 회장은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뭘 그 애가 고집을 부려서 그런 거지. 강서방. 그 친구 정말 답이 없구만. 한 달은 무슨 당장이라도 유미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해야겠어. 하지만 이 회장은 H그룹과의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H그룹의 부사장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고 이 만남이 그의 회사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다. 그는 애써 분노를 누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강서방 같은 쓸모없는 존재는 내일부터라도 무시해버리면 돼. 중요한 것은 H그룹 부사장과의 만남이다. 그는 동욱에게 당부했다. 동욱아, 내일 H그룹 부사장과의 식사 자리, 너도 함께 가자. 우리 가문의 위상을 보여줘야 하니까. 동욱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그분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드릴게요. 그분과 연결되면 우리 가문은 더 이상 강한울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동욱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자신이 H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한울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비난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조롱과 경멸은 그가 원하는 바였다. 그들의 오만함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그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거대한 방역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물류회사 일을 하며 이 도시의 모든 숨겨진 동맥과 신경망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배달 기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도시의 모든 정보를 꿰뚫는 정보원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이미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 회장이 의지하는 H그룹,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부패한 그림자들. 한울은 그들의 존재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그가 택한 우리 물류라는 작은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그는 자신이 쌓은 모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이 작은 도시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회장의 사무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H그룹과의 계약이 기적적으로 성사된 것에 대한 축배가 이어졌다. 동욱은 의기양양하게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도 실력이라고요. 어제 제가 부사장님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제 말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그 강서방이라는 놈과는 다르지. 그 놈은 아직도 택배 회사에서 짐이나 나르고 있을 테니. 그들은 자신들의 예상치 못한 성공이 바로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 덕분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공의 뒤에 숨겨진 진정한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며칠 전, 이 회장은 H그룹과의 계약에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경쟁사가 더 나은 제안을 내놓았고, 이 회장의 회사는 치명적인 재정적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이 상황에 절망했다. 그때 그의 사무실 컴퓨터로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메일에는 경쟁사의 제안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함께 이 회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이 담겨 있었다. 그 전략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세밀해서 이 회장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전략을 실행했고 놀랍게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 익명 이메일은 강한울이 보낸 것이었다. 그는 우리 물류의 배송 업무를 통해 얻은 모든 정보를 이용했다. 그는 H그룹의 부사장이 이 회사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경쟁사의 제안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했다. 그는 밤새도록 이 정보를 분석하고 이 회장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전략으로 정리하여 익명으로 보냈다. 그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일상적인 작업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그들의 오만함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단 그들의 회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야만 했다. 그의 약속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성공 소식은 가족 모임에서 더욱 크게 부풀려졌다. 글쎄, H그룹과의 계약이라니 우리 아버지가 해냈어. 동욱은 마치 자신이 계약을 따낸 것처럼 자랑스러워했다. 김 여사는 유미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유미야, 내 남편 좀 보렴. 동욱이와 네 아버지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너는 그 지경인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니? 유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한울이 집에 있을 때마다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녀는 한울이 왜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그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리 가문의 성공 소식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정민. 그는 도시의 금융계에서 악명이 높은 사냥꾼이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잔혹하고 냉정한 사업가였다. 그는 자신의 경쟁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회사를 집어삼키는 데 특화되어 있었다. 그는 최근 리 회장의 회사를 노리고 있었다. 이봐, 그 늙은이가 계약을 따냈다고 내가 먹으려던 먹잇감을 감히 H그룹과의 계약이라. 흥, 운이 좋았군. 박정민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부하에게 말했다.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져. 그 늙은이가 가진 모든 약점을 찾아내.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짓밟고 그들의 회사를 통째로 삼킬 것이다. 박정민은 자신의 부패한 인맥과 비공식적인 정보망을 동원했다. 그의 정보망은 도시의 모든 그림자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리 회장의 회사가 가진 모든 재정적 취약점과 가족 관계의 약점을 파악했다. 특히 돈국의 오만함과 무능함은 박정민에게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다. 그는 리 가문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업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부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 물류의 작은 사무실에서 강한울은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박정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박정민의 존재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박정민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 한울이 해체했던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부였으며 돈 세탁과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었다. 박정민은 신분 세탁을 통해 사업가로 위장했지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권력을 탐하고 부패를 일삼는 악이었다. 한울은 박정민이 리 가문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고 경고하려 했지만 이 회장과 동욱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있었다. 한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뒤에서 조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정민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기에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했다. 이 순간부터 한울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략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면서도 박정민의 모든 계획을 미리 읽고 그를 파멸로 이끌 완벽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복잡한 암호들을 입력했다. 도시의 모든 정보망이 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리 회장과 동욱은 고급 스테이크를 썰며 미래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행운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남자, 강한울이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파멸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회장의 사무실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한밤중의 먹구름처럼 짙어졌다. 불과 며칠 전의 의기양양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공포와 혼란만이 남았다. 이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동욱은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격분했다. 그들의 회사가 마치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거래처들이 이유 없이 등을 돌렸고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다. 모든 소문은 한 방향을 가리켰다. 리 가문의 회사가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했으며 곧 파산할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은 박정민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박정민은 고급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다.
그의 눈은 거대한 스크린에 비친 리 회장 고 회사의 주가, 그래프를 향하고 있었다. 그래프는 마치 급경사를 이루는 절벽처럼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재밌군. 고작 H그룹과의 계약 하나로 우쭐대던 늙은이가 이제는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있군. 그는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장에 혼란을 심어라. 거짓 정보와 소문을 계속 퍼뜨려. 놈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사냥감을 조롱하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리 가문의 허영심과 무능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고 박정민은 그 점을 이용해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동분서주하며 투자자들을 만나 해명하려 했지만 그들의 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동욱은 언론에 대고 이 모든 것은 악의적인 소문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서툴고 예측 가능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작은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난 초보 선원들과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이유미는 매일 밤 자신의 방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가족들의 오만함과 무능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녀는 한우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은 한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한우를 무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그들에게 한우는 무능하고 가난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한울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우리 물류의 사무실에서 작은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박정민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가 정보망을 통해 박정민이 어떤 언론사를 이용하고 어떤 투자자를 흔들고 있는지 파악할 때마다 그는 이 회장에게 익명으로 간단한 조언을 보냈다.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아라. 동욱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외시켜라. 그러나 이 회장은 이메일을 보자마자 화를 내며 삭제해버렸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20년 넘게 사업을 했는데. 이런 초보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나? 동욱 역시 그 이메일을 보고 비웃었다. 택배 회사 직원이 사업에 대해 뭘 알겠어? 어처구니 없군. 한울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의 시야를 가렸고 한울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정민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계획은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살인도 서슴지 않을 인물이었다. 한울은 이미 과거 박정민이 관련된 사건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단순히 사업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 관계에 있었다. 박정민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었지만 한울은 그의 숨겨진 본색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밤늦게 한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이 회장의 고성이 들려왔고 유미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한울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그의 본 모습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시선은 수많은 코드로 가득 찬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박정민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의 부패한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 계획을 세웠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빛났다. 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정민의 모든 자금 흐름과 부패한 네트워크를 추적했다. 그의 작은 아파트는 거대한 정보전쟁의 본부가 되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절망적인 비명이 들려왔지만
한울의 세계는 이미 차가운 계산과 치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하게 지켜보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전장에서 적의 심장을 겨누는 냉혹한 전사였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리 회장의 회사는 거의 침몰 직전의 배와 같았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시작했고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회장은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동욱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했다. 그때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던 선우그룹이 갑자기 계약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들은 리 가문 회사에 대한 모든 소문은 거짓이며 오히려 투자를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 회장과 동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강한울의 계획이었다. 그는 박정민이 선우그룹과의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심어놓았던 내부 스파이를 찾아냈다. 한울은 우리 물류의 배송기사를 통해 선우그룹의 주요 임원에게 익명의 제보를 전달했다. 그 제보에는 박정민의 비밀 계획과 함께 리 회장 회사의 진짜 가치가 담겨 있었다. 한울이 제공한 정보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었기에 선우그룹의 임원은 즉시 박정민의 계획이 리 가문의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한 함정임을 간파했다. 이 회장과 동욱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같은 시각 박정민의 사무실에서는 분노의 고성이 울려 퍼졌다. 말도 안 돼. 선우그룹이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꾼 거지. 그들은 이미 우리 편이었다고 박정민은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모든 약점을 계산하고 모든 변수를 통제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배우를 찾아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울은 박정민의 반응을 예상했다. 그는 박정민이 더욱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놓았다. 박정민은 리 회장과 회사의 재무팀을 조작해 회사를 횡령과 탈세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리 회장의 회사를 파산시키고 그 잔해를 통째로 삼키려 했다. 그러나 한울은 이미 그 계획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박정민이 재무팀을 매수하기 위해 보낸 비밀 자금을 추적했다. 그는 우리 물류의 트럭을 운전하며 이 도시의 숨겨진 곳곳을 누볐다. 그의 배달 목록에는 단순한 속보뿐만 아니라 박정민의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릴 핵심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리 가문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정민의 목을 조일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는 박정민의 비밀 금고와 페이퍼 컴퍼니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가 돈 세탁에 이용했던 해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과거 전장에서 쌓은 경험 덕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리 회장의 집에 검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횡령 혐의로 리 회장을 체포하려 했다. 이 회장과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우리가 횡령을 했다니. 그들은 박정민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검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표정이 변했다. 그는 리 회장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경쟁사의 모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리 회장의 회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 이것은 한울의 두 번째 방역이었다. 한울은 박정민이 매수한 내부 고발자가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증언이 검찰에 전달되기 직전 박정민의 부패한 자금 거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익명으로 전달했다. 이 증거는
박정민의 조직이 얼마나 깊숙이 부패해 있는지 보여주었고, 검찰은 리 가문을 수사하는 대신 박정민의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 리 가문은 다시 한번 위기를 모면했다. 그들은 또다시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이유미는 이 모든 우연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우그룹의 투자 재개, 그리고 검찰 수사의 갑작스러운 중단이 단순한 행운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한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녀는 그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여보, 이 모든 게 우연일까? 한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지요. 그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유미는 그 속에서 강력한 힘과 지혜를 느꼈다. 그녀는 한울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토록 조용히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박정민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연이어 체포되었고 그의 자금줄은 끊겼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업적인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 즉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이제 리 가문의 회사가 아니라 그들을 구한 의문의 배후, 즉 강한울이었다. 그들의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이 임박하고 있었다. 박정민의 사무실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지난 몇 주간 그의 제국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의 주요 사업 파트너들은 연이어 검찰에 소환되었고 그들의 자금은 동결되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부패한 네트워크는 한울이 흘린 정보와 증거에 의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정민은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진 파멸의 증거들을 보며 소리쳤다. 도대체 누가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부하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았다. 한편 리 가문의 집안에서는 연이은 성공에 대한 축배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동욱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망했을 거야. 동욱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한울이 여전히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그를 조롱했다. 강서방,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큰 성공에 대해 알 리가 없지. 그저 묵묵히 짐이나 나르세요. 그러나 이 모든 행운의 배후에 있는 강한울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는 박정민의 모든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박정민이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울은 그가 반드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울은 박정민의 부패한 자금 거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그것을 검찰의 고위 관계자에게 익명으로 전달했다. 그 증거는 박정민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박정민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한 원인을 제공한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리 가문 주변을 다시 샅샅이 조사했다. 그는 리 가문이 가진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눈은 한울의 이력서에 있는 이상한 공백과 그의 평온한 눈빛에 꽂혔다. 그는 직감적으로 한울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와 광기에 휩싸인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폭력과 공개적인 파멸이었다. 그는 다음 주에 열릴 리 가문의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한울과 리 가문 전체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한편 이유미는 한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쏟아지는 행운이 한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한울이 잠든 틈을 타 그의 방을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그의 책상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복잡한 암호화 그래프, 그리고 그녀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조직들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평범한 물류회사 직원이 다룰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제야 한울이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한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당신 혹시 나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울은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당신이 믿는다면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유미는 그 속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이 회장의 비난과 동욱의 조롱 속에서도 그녀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그녀의 믿음은 한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리 가문의 창립 기념 파티 날이 다가왔다. 파티는 화려했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회장과 동욱은 자신들의 성공을 마음껏 과시하며 파티를 즐겼다. 한울은 그들 옆에서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군중 속을 훑었고 마침내 그는 한 무리의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 파티장으로 들어오는 박정민을 발견했다. 박정민의 눈빛은 증오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울과 리 가문 전체를 공개적으로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한울은 그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박정민이 물리적인 충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한울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박정민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용한 복수의 미소였다. 전장의 신은 마침내 그의 칼을 뽑을 준비를 마쳤다. 리 가문 회사의 창립 기념 파티는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행사 중 하나였다. 수많은 기자들과 유명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이 회장과 동욱의 성공을 축하했다. 이 회장은 연단 위에서 자신들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랑스럽게 연설했다. 동욱은 곁에서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강한울은 파티장 구석에서 조용히 유미와 함께 서 있었다. 그의 평범한 옷차림은 파티의 화려함 속에서 더욱 돋보였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이 회장의 무능한 사위로만 여겼다. 그때 파티장의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박정민이 10명 남짓한 건장한 경호원들을 이끌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다. 박정민은 이 회장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하네, 이 회장. 하지만 자네의 성공은 여기까지일세. 오늘 이 자리에서 자네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지. 그의 말에 파티장은 술렁였다. 동욱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박정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박정민은 동욱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다. 내 놈의 주제를 알아라. 너희 회사는 이미 내가 삼키기로 결정한 먹잇감일 뿐이다. 나는 너희의 더러운 비밀과 부패를 모두 알고 있지.
박정민의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서며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박정민이 가진 폭력적인 힘에 무방비 상태였다. 그때 강한울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평온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파티장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그를 비웃었다. 저 가난뱅이가 뭘 하려고? 강한울은 박정민의 경호원들 앞에 멈춰섰다. 경호원들은 비웃으며 그를 밀쳐내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손이 한울에게 닿기도 전에 한울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조종당하는 것처럼 몸을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경호원들의 팔과 다리를 순식간에 제압했고 그들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행동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이 적을 제압하는 것과 같았다. 한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파티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박정민은 한울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한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내 놈은? 정체가 뭐냐? 박정민은 비명을 질렀다. 강한울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박정민과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박정민의 비밀 금고 위치,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 기록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파티장은 경악과 충격으로 술렁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경했던 박정민이 사실은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때 한울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를 받았다. 예, 팀장님, 박정민이 관련된 모든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의 비밀 금고와 페이퍼 컴퍼니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힘차고 권위가 있었다. 그는 H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는 이 회장에게 깊은 사과를 전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 회장님, 박정민이 저희 회사를 통해 귀사를 모함하려 했던 것을 저희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모든 수사는 마무리되었고 박정민과 그의 조직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회장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한 사위가 사실은 H그룹 회장과 직접 통화하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가 그토록 비웃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과 회사를 구한 은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 뻔했는지 그들은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들이 한울에게 보냈던 모든 모욕과 조롱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추한 모습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박정민은 이 모든 것이 한울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한울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한울은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아니었다면 이미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나의 복수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당신이 감히 내 은인에게 손을 대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전장의 신이 내리는 심판과도 같았다. 경찰들이 파티장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정민을 체포했다. 박정민은 한울을 향해 언젠가 라고 말하려 했지만 한울은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다시는 태양을 볼 수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무시했던 사람의 손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파티장은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이 회장과 동욱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들의 자부심과 명예는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이유미는 한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남자의 흔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창립 기념 파티는 리 가문의 자부심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몰락을 알리는 처형장이 되어버렸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텅 비었고 샹들리에의 불빛은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다. 이 회장과 동욱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이 목격한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하고 무능한 사위가 사실은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하늘에게 퍼부었던 모든 조롱과 모욕이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영혼은 파괴되었다. 긴 침묵 끝에 이 회장은 겨우 몸을 일으켰다. 강서방, 이게 대체 무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울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거나 겸손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강철 같은 눈빛이었다. 한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 회장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보지 못했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욱은 창밖을 보며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H그룹의 부사장과 친하다는 허풍을 떨었지만 사실은 한울이 H그룹의 회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얕은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이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성공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울의 자비로운 개입 덕분에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회장은 한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강서방, 내가 잘못했네.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많은 모욕을 줬는지.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목숨과 가문을 지켜준 거대한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러나 한울은 그의 무릎을 꿇는 행동을 막았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다. 장인어른, 당신은 저에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 회장의 심장을 찔렀다. 이 회장은 자신이 한울을 경멸했던 이유가 단지 가난과 무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인격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동욱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한울은 그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동욱 씨,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이용해 사람들을 얕잡아 보았지만 이제 당신의 위치는 당신이 얕보았던 그 사람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울의 말은 동욱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부서졌다. 이유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가족들의 절망과 한울의 냉정함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한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이 모든 게 제 가족의 잘못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울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한울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유미를 향할 때만 따뜻한 빛을 띠었다. 나는 당신의 가족을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들이 그들 자신의 거울을 보도록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는 이 회장과 동욱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거울 속에서 오만하고 위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았다. 이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서방, 자네는 우리에게 가장 뼈아픈 교훈을 주었네. 우리는 평생 이 교훈을 잊지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들이 내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들의 회사는 당신들의 실수와 오만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그들에게 진정한 고통이었다. 그들의 무능함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한울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한울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 회장과 동국에게 그들이 가진 힘과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보여주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한울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다. 거울은 깨졌지만 그들은 그 깨진 조각을 통해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오만함이 아닌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했다. 한울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은인의 가족을 지켰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박정민의 몰락은 도시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부패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 보도했다. 한울은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했다. 그는 박정민의 모든 자산이 몰수되고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탐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인맥과 정보력을 이용하여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고 아무도 그 배후에 평범한 물류회사 직원이었던 강한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울은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조용히 이유미의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그는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 즉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겸손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의 임무는 끝났지만 한울은 가족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이 회장과 동욱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그들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땅에 떨어졌다. 그들은 한울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울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이 회장은 한울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강서방,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자네의 은혜를 배신하고 자네를 무시했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동욱 역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깊은 후회만이 남았다. 형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울은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장인어른, 동욱 씨, 당신들이 내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당신들이 당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그들에게 진정한 고통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한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당신들의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단지 한 가지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당신들의 진정한 가치와 노력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예전 인맥들과 연결되는 한 가지 방법,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회장은 한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한울의 진심을 깨달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성공은 남을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한울은 유미와 단둘이 앉아 있었다. 유미는 한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나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당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부끄러워했어요.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울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었어요. 당신은 비록 흔들렸지만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평생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은인의 손녀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파트너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유미는 한울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깨달았지만 그녀에게 그는 여전히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한울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그 대가로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은 모든 가면을 벗겨냈다. 박정민의 몰락은 도시 전역의 부패한 뿌리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강한울은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의 진정한 정체는 소수의 최측근들에게만 알려진 채 그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이 회장과 동욱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지만 한울이 남긴 조언과 약간의 도움 덕분에 그들은 작은 가게를 열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한 사업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물건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배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진정한 겸손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이 회장은 어느 날 한울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강서방, 이제야 깨달았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진정한 성공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와 명예가 아니었어. 자네가 보여준 진정한 겸손과 인격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치였네. 정말 고맙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동욱 역시 한울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한울은 그들의 변화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복수는 그들의 파멸이 아니라 그들의 깨달음이었다. 한울과 이유미는 도시의 번화가를 떠나
한적한 교회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들의 집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한울은 더 이상 우리 물류에서 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자금과 인맥을 이용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모두 익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유미는 한울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했나요?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한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과 함께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 세계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은 당신의 미소보다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유미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위대함은 그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가난과 부, 오만과 굴욕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미는 한울의 내면을 보았고 한울은 유미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도시의 사람들은 전쟁의 신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존재를 잊지 않았지만 그가 평범한 삶을 선택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울은 더 이상 전사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저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영웅적인 모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그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한 전사의 복수는 거대한 승리로 끝났지만 그보다 더 큰 승리는 그가 깨달은 사랑과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